안녕하세요. 은피쌤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는 또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코디언 프로 소양강 처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실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저문 소양강의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우는 두견새야. 두견새 거기까지 강의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개명을 읽으면 라미레미, 근데 라미레미는 아코디언 프로 정도 되면 어떤 형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라도미 135 그리고 라도미를 동시에 이렇게 누르는 연습, 이 연습을 하는 거지 연주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브리카토가 라도미 135 손가락 135가 들어가면 바로 오브리카토가 진행되는 거예요. 라미레미 이렇게 오브리카토가 진행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소양강의 미라솔 미레미 할 때는 도미라 형태예요. 도미라 형태, 라가 제일 높으니까 도미라 형태가 되죠. 1, 2, 5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 거기에서 A 마이너 키, 손가락 운지, 화음 자리 바꾸는 거, 라도미, 도미라 1, 2, 5 동시에 만약에 내가 노래를 한다, 소양강의 노래를 한다 그러면 라도미를 잡고 도미라를 잡고 미라도를 잡고 노래의 음역대가 제일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화음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연주를 하면서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내가 노래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노래하는데 악기까지 멜로디를 연주를 하면 이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 음악에서는 중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멜로디를 가수가 내가 노래를 하는데 악기까지 멜로디를 연주를 하면 반주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주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는 철저하게 나는 반주를 넣는 거예요. 반주. 어디 갔노? 18달 이렇게 반주를 넣어줘야 내가 노래할 때 살아나잖아. 그것처럼 화음의 자리 바꾸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라도미 135 이 라도미를 135로 잡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소리가 좀 나기 시작해요. 몇 번 해보고 소리가 날 것 같으면 다 연주를 잘하지 뭐. 몇 번 해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음악을 할 때는 새해도 밝았으니까 새로운 스타일로 계명 읽기가 되어야 손 운지가 돌아간다. 왜? 손 운지가 계명 읽기에 의해서 이게 건반을 계명으로 누르는 거지 가사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도미 이래 보세요. 라미레미 자리 바꾸고
미라 솔 미레 미 레 도 미 도 시. 여기서는 시는 미솔시잖아. 오도화 미솔시인데 시가 제일 높은 음이니까 이 아래쪽에 미가 없잖아. F 파자리까지밖에 없으니까 시하고 솔샵 두 개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2, 3 1, 3 이래 잡으면 손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자세는 안 좋으니까 2, 3 그 다음에 라, 도, 레, 미 박자 연습 미, 레, 도, 레, 미 레는 파라레 1, 2, 5 그 다음에 도민미에도 시레 도시라 그러니까 라도미죠. 그죠? 도민미레도 시레도 시라. 요거는 반박자에 한 번씩 친 거잖아. 자, 봐잉. 라미레미 자리 바꾸고 미라 솔 미레 솔시미 미 파라레 레미 도 위에 미레도시 하니까 라도미 잡으면 돼. 도 미레도 시 솔시 시 셋넷 하나 둘 셋넷 라도레미 라도 레미 미레도 레 D 마이너 파라레 레 그 다음에 도민미 라도미 도민미 레도 그 다음에 시레도시는 이 코드죠. 자, 그 다음에 솔시미 2, 3, 5 동시에 시레도 시라 요렇게 자 노래하는 것처럼 왼손 쿵짝으로 라미레미 또 바꾸고 미라 솔 미레 솔시미 레 파라레 미레도 솔시 셋넷 쿵짝 라도 레미 미레도 레 파라레 도 라도미 레도 솔시 시레도 시라. 자, 요걸 조금 빠르게 미레미 미라 솔 도리라 솔 미레미 레미도 미레도 시 솔시 쿵짝 도레미 미레도 레미레 도미레도 시레도 시라. 멋있죠? 노래할 때 라미레미 미라 솔 미레미 레미도 미레도 시 라도레미 미레도 레미레 도미미레도 시레도 시라. 시도 시라미 솔라미 미시시는 솔시미네 미시시시도 시라시 미라도 시라시 다시도 시랄라 파미 라솔파미 미시라시도 시도 시라시라. 이렇게 반주를 넣으면 훨씬 멋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르페지오를 넣으면 라미레미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프로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다 멜로디만 연주를 하려고 그러잖아. 멜로디만. 물론 독주를 할 때는 멜로디를 연주하는 게 맞아요. 멜로디를 연주하는 게 맞는데 멜로디를 연주를 하면서 내가 이 아르페지오를 넣는 거예요. 아르페지오. 이렇게 오브리카토와 아르페지오를 넣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화음 자리 바꿈부터 화음의 형태, 노래의 마디마다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마디 전체의 음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마디 전체.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아빠 한 사람만 생각나고, 엄마 하면 엄마 한 사람만 생각나고, 딸 그러면 딸만 생각나고, 아들 그러면 아들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그러면 머릿속에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뭐 다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한 마디를 화음의 가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화음의 가족. 그러니까 라미레미, 거기는 라도미의 형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고, 미라솔 미레까지는 도미라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었고, 미는 솔시미 형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뭐 레, 파, 레, 미 이런 식으로 화음을 벗어난 뜬금없는 그런 노래를 만들지가 않아요. 악보를 보면 코드가 항상 달려 있잖아. 코드. 가요책은 그것은 A 마이너 코드 이렇게 하면 A 마이너 화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A 마이너의 화음에서 세 가지 형태가 나오잖아. 밑자리 라도미 형태로 노래를 만들었다. 바뀌었네. 라도미 형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 혹은 도미라 형태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 다음에 미라도 가지고 만들었다. 또 때로는 한 옥타브 위에 라도미 형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디마다 그 화음의 형태가 있어요. 1도 화음 라도미인데 라도미 형태가 지고 노래를 만든 부분이 있고, 도미라를 가지고 만든 부분이 있고, 미라도를 가지고 만든 노래의 형태가 있다. 이런 것을 마디를 보고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마디를 보고 내가 이것은 라도미로 만들었네, 이것은 도미라로 만들었네, 이것은 미라도로 만들었네,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독보력. 읽을 독자, 입으로 계명을 읽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독보력이 뛰어나면 계명을 읽는 법, 계명을 잘 읽는 사람은 이런 형태를 빨리 보죠. 아주 빨리 보죠. 그래서 제가 계명 읽기, 죽으나 사나 계명 읽기. 왜? 노래를 계명으로 만드니까. 가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계명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이 연사는 외쳐 봅니다. 음악은 이동도법입니다. 반주는 쿵짝입니다. 쿵짝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어떤 반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이 연사가 외치지만,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지난주에 서울에 아코디언 랜드, 서울 아코디언 랜드 아카데미 거기에서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나이가 80. 선생님, 전화 통화를 해. 선생님, 최고입니다. 뭐가요? 선생님 강의하는 걸 내가 왜 이리 이제 봤습니다. 이제 봤습니다. 부가리를 돈 1,000만 원 주고 부가리를 사놓고 3년째 못 만지고 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열정이 솟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서울에서 가르친 분 중에 나이가 83세 학생이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아, 그분도 잘하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코디언을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뭐 40대 50대 아이고 이제 뭐 이 나이에 배워가 뭐 하겠습니까? 이러는 분하고 나이가 80인데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을 아코디언을 배워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려줘야 될 관객이 있습니다. 관객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분은 80세에 아코디언을 배워서 연주를 해줘야 돼. 관객이 있는데 관객은 한 명. 아내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분은 젊게 사시는 거예요. 뭐 40, 50, 60 됐는데 아이고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그분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내가 연습하는 게 쉬운 것이 처음에는 덕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독이 되는 거예요. 자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80세에 등산을 가시면 오르막은 뛰어 올라간답니다. 80세에 내리막은 절대 뛰지 않는답니다. 왜? 내리막은 위험하잖아요. 계단도 오르막은 올라가요. 하체에 힘이 없어도. 그런데 내리막은 위험해요. 왜? 체중이 실려가지고 한쪽 무릎에 체중이 실리잖아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내리막 타다가 다 넘어지잖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80세 형님도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아직 멀었잖아요. 자, 그래서 화음 잡는 제가 이게 화음 이거 라도미 135 도미라 125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미라도 135 라도미 135 요런 거 강의 다 해드리잖아요. 요거 이 형태 보세요. 손이 저절로 딱 모아져. 뭐 어느 걸 누르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소리는 나는데 표가 안 나. 라도미야, 라도미. 미라도 도미라 라도미 요런 연습을 하는 거야. 도미라 라도미 미라도 라도미 미라도 손이 벌어진, 이 손가락이 안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연습을 하면 손이 모여지는 거예요. 제가 코드 스케일 말씀드렸잖아요. 라도미, 라, 135, 135.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잖아. 왜?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라도미, 라시도레미 레도시라. 까꾸리, 갈키, 까꾸리, 갈키, 까꾸리. 요런 코드 스케일, 화음을 동시에 누르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도미, 도미라, 미라도, 라도미, 화음의 자리 바꿈을 잘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리카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안 했으니까 연습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 축구 선수가
지금 슛을 하려고 하는데 요걸 어떻게 해야지, 요걸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수비수가 가만 안 있잖아요. 수비수가 와서 태클을 걸든지 공을 빼앗아 가잖아요. 순간적으로, 감각적으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감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 속에서. 오로라 열풍을 하다가, 목표에 눈물을 하다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곳 갔다, 저곳 갔다, 2년 하다, 저년 하다, 5년 하다가, 이래 막 돌아다니는 연습을 하니까 발전은 없고 항상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람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다람쥐는 죽으라고 뛰는데, 그 자리에서 뛰어요. 그런데 다람쥐는 뭐예요? 자기는 뛰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쳐다보는 우리는 다람쥐가 그 자리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라고 뛰는데 그 자리예요. 그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 화음 자리 바꿈했죠. 화음 자리 바꿈했죠. 자, 그게 A-만 해당하느냐? 사도화음 레파라 밑에 라레파가 있잖아. 그 밑에 파라레가 있잖아. 파라레 라레파 레파라. 이해가 가나요? 그 다음에 파라레 라레파 레파라 라레파 파라레. 이런 게 연습이에요. 이걸 연습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야. 이거는 아르페지오 반주법이잖아요. 아르페지오로 막 애드립을 넣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건 오브리카토잖아. 신기한 거 집어넣네. 이게 이제 반음계 스타일, 코드 스케일 스타일, 반음계 스타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한꺼번에 다 알려드릴 수 없는 이 선생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알기까지 기본 화음. 이거 팔은 안 움직이는 손목 앞쪽만 움직이고 있죠. 팔로 이렇게 치면 못 쳐요. 빠르게가 안 돼. 막 어깨 힘들어가고, 허리 힘들어가고. 손목 스냅을 이용한다. 그죠? 이거 손목 스냅,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은 펜싱 하는데 왜 달리기를 하냐 그러잖아요. 펜싱 선수도 달리기를 해요. 축구 선수만 달리기 하는 게 아니야. 달리기 선수만 달리기 하는 게 아니야. 펜싱 선수도 달리기를 해야 돼. 왜?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는 데는 달리기, 걷기, 또 헬스 하잖아요. 뭐 100m 달리기 선수만 달리기 하는 게 아니야.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달리기가 가장 기본이다. 그것처럼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분들은 스케일을 아는 거. 라도미라, 도미라도. 요걸 동시에 잡는 연습 1, 2, 4, 5 다 강해. 미라도미, 라도미라. 요런 연습을 해야, 나도 연주하다가 보면 이게 숙달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애드립이 들어가야지. 막 박자가 착착 지나가는데 막 박자는
나는 가만 앉아있어. 나는 낮잠은 자도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동안 음악 박자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못 맞춰내요. 못 맞춰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 반응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태권도 내가 오른손으로 때리면 네가 왼손으로 막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인 반응이잖아요. 반응. 음악의 연주도 연습을 통한 순간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애드립이 될 수도 있고 오브리카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응. 언제 생각하고 넣어요? 연습할 때 요렇게 연습하면 되겠다, 저렇게 연습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연주를 시작하면 생각할 틈이 없어. 왜? 박자는 계속 지나가니까. 그죠? 우리가 운전 다 하잖아요. 핸들 잡고 경치 좋다, 왼쪽 해 뜨고 있네, 해 뜨는 거 보고 있다가 꽝 하는 거잖아요. 왜? 나는 해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만 차는 어떻게 돼? 움직이고 있잖아. 꽝! 사고 났죠? 그것처럼 음악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꽝! 음악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 연습에 기본 연습. 코드 스케일, 화음 잡는 법, 화음 잡는 법이 정말 중요한 것은 손 모양을 잡아주니까. 손 모양. 이 화음 연습은 안 하고 자꾸 멜로디만 이러고 있잖아. 이래. 거울 안 봐. 거울. 이 손가락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막 이러고 있어. 관객들이 내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손가락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 안 하면 그건 프로가 아니죠. 항상 내 자세가 바른지. 그 왜 그 사모님들 뭘 보고 화장해요? 신랑 얼굴 보고 화장해요? 아니죠. 거울을 보고 화장하죠. 자기 얼굴 모습을 보고 화장하는 것처럼 음악도 내 모습을 보고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모습을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연습하라는 게 아니라 거울 보면 어지러워서 안 돼요. 어지러워서. 지금 내가 이 모습이 잘 돼 있나? 요 딱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돌아 앉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예쁘네. 딱 연습하고. 다시 한번 볼까? 내 모습이 손가락이 모여졌구나. 이런 걸 꼬물락 이 벌어졌다 하는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다. 꼬물락 이걸 오밀조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손가락이 안 보이죠. 손톱이 안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이나.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화음 자리 바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차근차근. 이 곡이 언제까지 연습을 하느냐 하면 이 곡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왜 겨울 되면 그 따뜻한 걸 드시고 싶잖아요. 칼국수 내지 뭐 수제비 이런 거 드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내 이 수제비 TV 보면 수제비 떠놓고 있어요. 이 수제비 크기를 안 봐요. 그 손녀들 오면 수제비 뜨자 이러면 이걸 보고 이렇게 뜯는다고. 근데 엄마는 뭐예요? 숙달된 조교잖아. 숙달된. 이 수제비는 보지도 않아. 수제비는 안 봐. 뭐 봐? TV 보고 앉았고. 입은 뭐 해? 참새 방앗간에 온 것처럼 아이고 우리 토끼 같은 새끼들 왔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넣잖아.
이것처럼 숙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고기 수제비 뜨는 게 숙달되면 엄마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 된장찌개 잘 끓이는 사람이 김치찌개 못 끓여요? 된장찌개 잘 끓이면 다른 찌개 다 잘 끓여. 결국은 소양강 처녀 한 곡을 내 마음대로 수제비 떠듯이 막 소리를 뜨면 연주 못할 곡이 뭐 있어? 왜? 소양강 처녀 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선생님이 이 애타해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니는 선생이니까 선생의 책임이 뭐예요? 학생들이 잘 이해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연주를 잘하게 만드는 게 선생의 책임이잖아.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선생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선생의 역할은 뭐예요? 학생들이 어렵고 쉽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음악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음악의 기준. 어떻게 연습해야 잘하느냐?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주를 잘할 수 있느냐? 음악의 기준이 뭐냐? 음악의 이론의 기준이 뭐냐? 음악 이론의 실기의 기준이 뭐냐? 이걸 가르치는 게 음악 선생이에요. 소양강 처녀를 알려주는 게 선생이 아니라 이 소양강을 음악의 어떤 기준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고정도법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정도법은 음악 이론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다. 음악 이론은 갈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 이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운전면허를 따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목포나 북한은 다르겠죠. 그죠? 우리나라 땅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는 그 과정은 전국 어디나 동일한 것처럼 음악의 기준은 우리나라만 동일한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음악을 하려고 하면 그 음악의 이론의 기준을 가지고 음악 공부를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악은 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장조가 바뀌고 단조가 바뀐다. 샵 하나면 G키, 내림표 하나면 F키. 이건 만고불변의 원칙인데 아직도 고정도법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고정도법은 나를 망하게 하는 도법이다. 왜? 음악의 원리에서 벗어났으니까. 반음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에게는 배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더라고. 왜? 이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발전이 없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는 열심히 연습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자리에서 뛰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산골에 사는 친구들은 다람쥐 잘 잡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실 뒤쪽에다가 도토리 넣어주고 알밥 넣어주고 이러면 다람쥐는 기분 좋아서 막 뛰는데 따라락 뛰는데 본인은 좋아서 막 뛰는데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뛰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람쥐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이고 참 재밌다. 재밌죠, 그죠? 나는 죽으라고 연습하는데 나는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자리야. 왜?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왜? 음악의 원리에서 벗어난 걸 배웠으니까. 발전할 수 없는 거잖아. 그 마지막 잔소리, 섬에 보면요, 저 돌섬이 하나 있는데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소나무는요, 10년 전 크기나 20년 전 크기나 똑같아. 왜? 자리를 잘못 잡았잖아요. 바위 틈 속에 뿌리를 받고 크고 있잖아요. 살기는 사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야. 왜? 영양가가 있어야 자라지. 영양가가.
비 한참 안 오면 시들시들 했다가 비 오면 발딱발딱 했다가 또 비 안 오면 시들시들 했다가 발딱발딱 했다가 그 나무를 육지에 흙 속에 딱 심어놨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배우는 환경을 바꿀 줄도 알아야 돼. 내가 1년을 배우는데도 악보 없이 연주가 안 된다. 그거 잘못 배우고 있는 거지. 1년을 배웠는데도 쿵짝쿵짝짝이 안 된다. 베이스가 안 된다. 그건 잘못 배운 거지. 잘못 배운 거지. 이런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항상 소양강 천유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소양강 천유를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라고. 방법. 엄마 수제비 어떻게 떠? 방법을 묻는 거잖아, 엄마인데. 그런데 라면 끓이면서 엄마 라면 어떻게 끓여? 그러면 그 끓이는 법 읽어봐라 이러잖아. 읽어봐라. 조리법. 항상 방법. 고향의 봄도 어떻게 연주, 방법. 1번 형식으로 우리 연주하자. 2번 형식으로 연주하자. 3번 형식으로 연주하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10년 전에 고향의 봄이나 10년 지난 지금의 고향의 봄이나 치는 연주법이 똑같다.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된다? 배움의 환경을 배워야 된다. 누구처럼? 맹모 삼천. 아시죠?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라 스스로 이걸 못 바꾸는 거야.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답답한 거지. 아시죠? 새해 건강하시고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방법.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방법을 찾는 것처럼 아코디언 연주도 어떻게 하면 연주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지혜로운 아코디언 랜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항상 은빛바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연주를 잘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골두해서 아코디언 프로도,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도, 아코디언 첫걸음도, 그 다음에 조이풀 아코디언,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잘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좀 달아보고, 궁금하면 카톡으로 질문도 하고, 즐거운 한 해를 맞이해서 3월달에 그 시간이 좀 있잖아요. 4월달부터 야외 연주가 가능해요. 4월달부터. 그래서 3월달 어느 날 거제도에서 아코디언 랜더 구독자 여러분들과 연주회를 하려고 해요. 그때 그걸 딱 준비해서 시험을 한번 치는 거예요. 연주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때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어디 가서든지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 돼. 아이고, 한잔 하러 가세. 이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국내 구독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연주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제도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쌤이었습니다.